안녕하세요. 전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갑질을 당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결혼 후 처음으로 갑질을 당해봤는데 이게 언론이나 미디어를 보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꼴을 왜 당해? 당할 바에는 치고받고 싸우지 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그런 말은 정작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런 일들에 매번 대응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꺾어놓을 수 있을 때 꺾어놓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물론 저도 믿고 비빌 구석이 있어서 들이박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참고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엄격한 분위기 속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모든 생활에 있어 각을 잡고 말끝마다 단아가로 끝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했어요.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늦잠이라는 게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군인이라 힘든 점이 뭐가 있었냐고 말하라 한다면 정말 밤을 새더라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군인을 아버지로 둔 생활이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생활들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군인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도 군인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네요.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을 때만 해도 직업 군인이 아닌 평범한 병사라고 생각해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우연히 친구의 지인인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도 제 이상형과 닮아 있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죠. 군인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입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21살이었을 때니까 말이죠. 그래서 둘이서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도 남편이 하는 군대 이야기는 가볍게 흘려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호감을 쌓고 있을 때쯤 남편이 병사에서 단기 하사로 지원을 해 현재 부사관으로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군인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다짐을 했었지만 이미 빠져버린 사랑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다짐을 깨고 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데이트 한 번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하사로 근무 중이라 항상 선임자들에게 밀리고 치이면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몇 번 되지 않았던 외출과 휴가 시간을 이용해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서로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주말이면 제가 남편의 근무지까지 내려가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말이죠.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남편과 만난 기간 동안 결혼을 자주 상상했을 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됐죠. 물론 엄청나게 혼이 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자라며 봐왔던 아버지는 제가 하게 된 혼전 임신에 대해 크게 화를 내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을 했어요. 거기다 남편 입장에서는 같은 군인이다 보니 더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걸 예상하고 아이를 임신한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더 많이 놀라고 가슴 떨려 하셨죠. 하지만 곧 이어진 아버지 물음에 대답한 남편으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게 됐습니다.
남편이 보육원 출신의 고아였거든요. 이른 나이 군입대를 해 단기 하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고아 출신으로 인해 자동으로 군 면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를 했고 군 생활을 하게 된 지 7개월 정도 됐을 때 부사관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사정과 상관없이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군대 밖에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아 말뚝을 박은 고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뱃속의 아기를 자신들이 키우면 키웠지 절대로 남편과는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한테는 다른 감정 없네. 같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자네에게 고맙고 격려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건 예빈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하는 말이네. 군인으로서는 자네가 부사관이든 장교든 상관이 없겠지만 예빈이 아버지로서는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네. 소중하고 귀한 딸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키웠네. 바쁜 군생활 중에도 딸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없는 시간 쪼개서 만들었고 그건 자네도 부대 생활하면서 다른 장교들이나 지휘관들을 봐왔을 테니 잘 알겠지. 그렇게 귀한 딸이기 때문에 나 역시 사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 처음 부사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솔직히 내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거기에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었어. 어쩌면 장교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분이니까. 또 자네 노력 여부에 따라 부사관에서 장교로도 임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자네 출신이 이어 붙어진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네. 이런 말하게 돼서 미안하네만 자식 가진 부모로서 딸에게 고아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걸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 이해해 주게. 결국 그날은 저와 남편의 설득 끝에도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물러서게 됐죠. 아이까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에 저와 남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엄마는 저희 둘의 결혼을 지지해 주셨고요. 아버지만 설득하면 되는 상황이니 조금 더 힘을 내기로 하고 엄마 역시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번 뱉으신 말을 곧 죽어도 지키셔야 하셨던 아버지 성격상 한번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했으니 그 말을 번복시키기가 힘들었죠. 엄마는 밤낮으로 아버지에게 우리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설득을 하셨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적어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믿음직한 아이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말이죠. 그렇게 긴 시간 아버지를 붙잡고 설득시켜가며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단호하시다고 하더라도 손주에게는 약하디 약한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은 겨우 올릴 수 있었지만 문제는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였습니다. 사이좋은 관계라고 해도 같은 군인이라는 직업상 딱딱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으니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매주 남편에게 보고를 받아가며 주말이 되면 집으로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얼차려까지 주며 군기를 바싹 잡으셨죠. 군기만 잡으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 텐데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무시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아버지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하게 돼서 그렇기도 했죠. 아버지는 남편이 부사관 시험을 응시해 장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게 저와 아기에게나 또 남편 스스로에게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소신이 있었어요. 병사들과 거리감이 멀 수밖에 없는 장교보다는 병사들과 가깝게 지내며 부대 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사관이 더 매력이 있다면서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저와 아기를 고생시키지 말고 사회에 나가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시며 화까지 내셨죠. 저와 아기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도 이해가 됐지만 남편의 생각도 영 틀린 생각이 아니었고
월급은 적지만 우리들끼리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질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매번 쉬는 휴일도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쉬게 되는 휴일까지 집으로 불러들여 남편을 괴롭히는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불쌍하게 당하기만 하니 제가 아버지 말에 대꾸를 하며 화를 내게 됐고 결국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고는 정말 얼마 동안은 아버지와 대화도 하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게 되고 아버지 역시 언제까지 저와 대립을 할 수 없으셨는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됐죠. 결국 아이로 인해 화해를 하게 됐지만 이전보다는 살갑지 않은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저나 아버지나 서로 어색함이 어쩔 수 없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 아버지의 사이는 좋게 변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고 저와 아이에게 무척이나 잘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역시 중사로 진급을 하게 됐고 아이도 훌쩍 자라 하루 종일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보통 부사관들은 부대 배치를 받고 같은 부대에서 도는 편인데 남편은 어쩌다 보니 타 부대로 전출이 됐어요. 그것도 하필 저희 아버지가 있는 부대로 말이죠. 남편의 부대 전출이 확정되고 난 이후 온 가족이 모이게 됐습니다. 한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해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문제는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거였죠. 괜히 대대장 사위가 어느 중대 중사라는 말이 돌면 두 사람 모두 다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모르는 척을 하기로 했어요. 부대 안에서뿐만 아니라 위수 지역에서는 최대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가족인 티를 내지 않기로 말이죠. 그래서 부대를 옮기고 난 후 이전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지 않고 관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법 모아온 돈은 있었지만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대출 받아가며 집을 사야 하나 싶었죠. 저렴한 관사도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관사로 이사를 들어가게 된 저는 낡고 오래된 관사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군인 관사라는 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집은 전에 쓰시던 분들이 관리를 영 안 하셨는지 손봐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보내놓고 저는 홀로 이삿짐 정리를 하며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이삿짐이 별로 없어서 정리는 금방이었지만 여기저기 거미줄이며 더러운 바닥은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이사 온 집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던 전 놀라서 뛰어나갔죠. 누구세요? 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대체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예? 그게 무슨... 근데 누구신데 그러시죠? 나 참 어이없어서. 나 이중사 선임 상사 되는 사람 와이프야. 자기 남편 직장 식구들 얼굴도 몰라?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온... 그래, 알아. 이사온 이중사 와이프. 부사관 하나 이사 온다 그러길래 곧바로 인사하러 올 줄 알고 하루 종일 집도 안 비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작스러운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남편과 같이 부대 생활을 하는 상사님의 부인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며 제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청소를 좀 하느라. 청소는 청소고 먼저 인사부터 와야지. 자기나 우리나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남편 둔 사람들인데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더 잘해야지. 아니면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야? 같은 부사관 출신이니까 장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만만해서 그러는 거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시라뇨. 인사는 천천히 다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막 이사 와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요. 이사 가자마자 인사를 해야 하는 게 법도 아닌데 바쁜 사람들어 숨 돌릴 틈도 없이 인사를 오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를 무시했다느니 개념이 없다느니 한참 욕을 하다 가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사와 청소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한바탕 난리를 겪고 넋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하루 종일 사람을 들들 볶는 걸 보니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다들 관사에서 지내는 사람들이고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 설마 괜히 불편하게 지낼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니 그냥 신고식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 후 제가 집집마다 떡까지 돌리며 인사를 했는데도 그 상사 부인은 절 제대로 찍었는지 그 후로 저를 괴롭히려 작정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전해 들었나 다들 제게 대면대면하게 대했죠. 예빈씨, 오늘 시내 세탁소 나가서 내가 맡긴 옷 좀 찾아줘. 예? 제가요? 그럼 여기 예빈씨가 자기 말고 또 있어? 아니면 이제 자기 이름도 못 알아듣나? 아니요. 제가 왜 사모님 옷을 찾아드려야 하나 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야 일이야 늘 있지. 자기는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아? 저도 할 일이야 늘 많죠. 그리고 저 오늘 시내 나갈 일도 없는데요. 없기는 왜 없어? 내가 방금 만들어줬잖아. 내가 시켰으니까 군말 말고 다녀와. 내일 입어야 하니까 오늘 꼭 가져와. 다짜고짜 저더러 갈 일도 없는 시내까지 가서 세탁물을 찾아오라고 시키더니 어느 날은 대신 택배를 붙여달라, 뭘 사와라, 심지어는 우리 집 식구들 챙기기도 바쁜 와중에 자기네 집 저녁장을 봐오라는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웃이고 남편 직장 상사이시다 보니 부탁하시는 걸 그냥 들어드렸던 건데 제가 별말 없이 들어드렸더니 저를 그 집 파출부로 생각하시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견디기 힘든 건 아니다 싶어 참았죠. 그랬더니 얼마 뒤에는 갑자기 저를 불러서 김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빈씨, 내일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해. 한 100포기 정도 할 거거든? 김장은 해봤지? 예? 김장요? 제가 사모님 댁 김장을 왜 해요? 저희 김치 사 먹는데요.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아니, 여태 여기 들어와서 지내면서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원래 밑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까라면 까는 거 몰라? 군대밥 아직 덜 먹어서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남편이 군인이지 제가 군인도 아니고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어머 예빈씨, 결혼 일찍 했다 그러더니 아직 한참 어린 티가 난다.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특히 군대는 더 그렇지. 군대에서는 남편들 계급이 부인들 계급인 거 몰라? 모르면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두라고. 우리 남편이 예빈씨 남편 되는 이중사 직속 상관은 아니라고 해도 부대 내 선임 상사니까 와이프인 내가 예빈씨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빈씨는 앞으로 내 말 잘 받들면 되는 거야. 설마 남편 앞길 맡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일 늦지 말고 와서 김장해.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 앞길을 맡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은데도 저는 차마 그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괜히 같은 직장 상사 가족들이랑 안 좋게 돼서 남편이 곤란해지는 건 저도 싫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집에 가서 저 혼자 김장 100포기를 모두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100포기를 다 무치는 동안 그 여자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있었죠. 그 후로도 그 여자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자기 귀찮으니까 집에 와서 음식 좀 해두고 가라. 안마 좀 하라며 꼭 TV에서 봤던 못된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정작 저에게는 시집살이를 시키실 시어머니도 안 계셨는데 말이죠. 그런 고생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아파트다 보니 피하려고 해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탓에 결국 저는 꼼짝없이 그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시켜놓고 칭찬이라도 하면 기분이라도 덜 나쁠 텐데 그 여자는 저를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매일 욕을 못해 안달이었어요. 제가 어려서 뭘 모른다, 철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로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사모님, 반찬 그릇이 어디 있을까요? 하, 예빈씨, 그런 건 좀 알아서 해. 아무리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해도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뭘 하나 시키면 좀 잘 좀 하지. 매번 내가 이렇게 옆에서 감시하게 해야 해? 제가 사모님 집안 살림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예빈씨나 예빈씨 남편이나 부창부수다.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 진급이나 제때 하겠어? 남편이 좀 못해도 와이프들이 내조를 잘하면 괜찮은데 자기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남편은 말뚝 박은 거 도로 뽑히게 생겼네. 은근히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하려고 하면 꼭 저희 남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히는 일들을 남편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부대 전출로 적응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남편을 뻔히 아는데 저까지 남편을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께 도와달라 부탁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혼자 참는 게 약이라 생각하며 참고만 살았습니다. 남의 집 김장에 대청소에 몸살 날 정도로 고생하는 것도 다 참았는데 근데 그런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비슷한 또래의 그 상사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말았거든요. 하지마, 내 거 돌려줘. 싫은데 내 거 할 건데. 내 건데. 근데 왜 뺏어가? 내가 가져갔으면 이제 내 거지. 너는 내 쫄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엄마한테 말할 거야. 말해봐라. 어차피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아빠 이겨. 너 나한테 까불면 그 집에서 쫓겨나게 한다. 저희 아이 장난감을 뺏어가 놓고는 자기 부모가 저희보다 위에 있다며 그 집 애가 저희 아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진 몰라도 그 여자로 모자라서 그 집 아이마저 저희 애를 괴롭히고 있던 모양이에요. 제 아이를 협박하는 그 집 아이를 보게 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타이른 정도였죠.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집에다가 일렀는지 그 여자가 잔뜩 성질이 나서는 저희 집으로 쫓아와 따져 물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뒤에 숨어있던 우리 아들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남들한테 안 그러셨다고 해도 보통의 군인 가족들 사이의 갑질은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었던 악습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을 둔 아내들도 남편 상사 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데 사회보다 더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더욱 눈치를 볼 수 없었고 저도 남편을 위해 당연히 맞춰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른들 일을 넘어서 아이들에게까지 저렇게 하는 건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찾아와서 먼저 사과를 했으면 저도 생각이 달랐겠지만 되려 내 자식 앞에서 아빠들 계급까지 운운하며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제 아들과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열을 내던 여자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조용히 해요.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놓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면 나도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해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요. 그동안 늘 군말 없이 참기만 했던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며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소리를 지른 제가 더 우습게 보이는지 입꼬리를 올리고 팔짱을 낀 채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예빈 씨가 성격이 있다는 거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더니 뭐 그런 거야? 근데 성깔 부리고 배짱 부리는 거 다 좋은데 지금 뒷일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여태 참았던 게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지? 적당히 해야 저도 참죠. 나한테 하는 걸로 모자라서 애들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참죠. 같은 부모 입장으로 남의 자식 생각은 안 하나 보죠? 그럼 자기는 남편 생각은 안 하나 봐? 남편 진급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야? 곧 있으면 진급 심사인 걸로 아는데 진급 누락되고 싶은가 보지?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남편 여기 부대에서 콧방귀 좀 낀다고. 우리 남편이 부사관이라서 인사권 없다고 무시하나 본데 그건 끝발 없는 평범한 부사관들 이야기고 우리 아빠는 여기서 원사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예빈씨 남편 진급 관련된 장교분들과 제법 친하시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 높이고 시건방진 모습 보이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또 내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겠고 설마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 군인들은 우리 아내들이 잘해야 남편들 부대 생활이 편하다고. 예빈 씨는 남편이 부대에서 무슨 고생을 하게 되든 간에 상관이 별로 없나 봐? 이번에도 그 여자는 군대 안의 일을 밖으로 가져오며 자신의 남편 계급을 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부사관 남편으로는 안 되겠는지 이번에는 원사 출신의 자기 아버지까지 내세우면서 말이죠. 저도 그동안에는 그 여자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같은 부대 선임상사니까 참으려 했었죠. 회사로 따지면 직장 선후배들 관계인데 한 부대에서 괜히 불편한 사이가 돼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완전히 이판사판 공사판이었어요. 하다하다 원사 출신인 자기 아버지까지 내세워서 내 가족을 괴롭히겠다면 저 역시 저희 아버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러세요? 원사 출신 아버님한테 저희 남편 진급 누락시켜달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저야말로 어이가 없네요. 제가 이제껏 말 안 했는데 저도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대를 돌아다녔는데 여태껏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요. 아내분들이 알아서 남편 상사 부인들한테 잘하려는 아부하는 모습은 봤어도 이렇게 대놓고 사람 꼬복 만드는 꼴은 처음 봤다고요. 더군다나 장교도 아니고 같은 부사관 남편을 둔 아내들 간에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끝마다 계급 들먹이는데 저희 아버지 이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그건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부대 내에 그렇게 아시는 분 많다면서 저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죠? 저도 한번 사모님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손 좀 써달라고 할까요? 남편분이 사병들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대대장실로 불러들여서 대화 좀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할까요? 저도 치사하게 그 여자처럼 아버지를 내세워서 제 싸움에 불러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 여자가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또 참으면 앞으로 그 여자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다하다 은퇴하신 자기 아버지까지 내세우는 사람인데 무슨 짓을 못할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누구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참고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든든한 아버지 계시다고 말이죠. 정말? 대대장님이 예빈씨 아버님이시라고? 어머머,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했네. 나 좀 용서해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꺼냈는데도 그 여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제가 당연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도리어 비웃더라고요. 예빈씨 아버님께서 우리 부대 대대장님이셨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아빠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야. 난 또 군인 가족이 있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네.
그렇게 자신있게 소리 질러놓고 겨우 말한다는 게 그런 거짓말이야? 예빈씨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순진하게 아이고 미안해요. 예빈씨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줄 알았어? 아무리 막 나간다 그래도 책임도 못 질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거짓말이라뇨? 제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설마 그 여자가 제 말을 거짓말이라 생각할 줄 몰랐던 저는 되려 당황했습니다. 저의 당황하는 모습에 그 여자는 저의 거짓말을 더 확신하는 듯 보였죠. 그럼 나는 바보야? 이 부대 안의 소식은 내가 다 빠싹하다고. 내가 대대장님한테 따님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빈씨야말로 적당히 좀 해. 참 예빈씨는 어리다 귀여워해줬더니 생각도 너무 어리다. 됐다. 내가 어린 사람 잡고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게 내가 좀 가르쳐 보려고 했더니 잔소리 좀 들었다고 아주 발악을 하네.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우더른으로서 기회를 줄게. 내가 방금 한 거짓말은 다른 부대 내 사람들한테 소문 안 낼 테니까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괜히 내가 소문 냈다가 이중사 부대 내에서 웃음거리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부대 내에서는 소문도 빠른데 그건 누구보다 예빈씨가 잘 알겠지? 부대 안의 소문은 자기가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제가 하는 말을 거짓말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는 대대장님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제 말을 거짓말이라 단정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감히 대대장님을 걸고 거짓말을 했다며 코웃음을 치며 되려 저와 제 남편 걱정을 해줬어요. 유치한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의 태도가 저를 더 열받게 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등신 머저리로 생각했으면 내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괜히 억지를 쓴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꺼내 그 여자 눈앞에다가 보여줬죠. 어머, 진짜 자기 왜 이래? 휴대폰 내밀면 뭐 어쩌라고. 무슨 삶을 살았길래 남의 말을 못 믿는진 모르겠지만 계속 무시하고 싶으면 이 사진이나 보고 나서 하시죠. 사진 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자는 고개를 뒤로 빼며 제가 내민 휴대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진은 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해 우리 가족이 찍힌 모습이었어요. 항상 부대 사정에 관심을 갖던 그 여자가 대대장이신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확인하던 여자는 휴대폰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처럼 점점 더 고개를 빼들었습니다. 누구 닮았는데? 그리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 휴대폰을 가져가 사진을 확대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이분이 예빈씨 아버님이시라고? 남편분 부대 대대장님 얼굴을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아닌가? 부사관 와이프는 대대장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가? 그래도 워낙 부대 마당발이라고 하시던 사모님이라면 누군지 알아보셔야죠. 정말 대대장님이셔? 그냥 닮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군복 입은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저는 쉽게 믿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몇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아버지 진급식에서 꽃다발을 드리고 같이 찍은 사진들까지 말이죠. 그러자 그 여자도 결국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했잖아요. 대대장님 저희 아버지라고. 이제는 좀 믿으시겠어요? 예빈씨, 정말 대대장님 따님이었어? 근데 왜 내가 몰랐지?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자기 가정사 개인사를 다 떠들고 다녀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말씀 안 하셨겠죠. 우리 남편이 대대장님 사위라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아부하거나 사람 괴롭힐 테니까. 괜히 줄 대달라고 그러다 귀찮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숨기고 다녔더니 사람을 뭘로 보고 개무시를 하고 있어요. 뭐? 원사 아버지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다고요? 예빈씨, 내가 미안해. 내가 말실수했어.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예빈씨,
내 말 이해하지? 아니요, 이해 못하겠는데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건데요? 저한테 갑질하고 겁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디 나도 똑같이 갑질하고 겁 좀 줘볼까요? 아, 예빈씨, 왜 그래, 정말? 내가 미안해, 응?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응?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 오해 풀고, 이제라도 잘해보자. 우리 아버지야 은퇴한 분이시고, 힘써봤자 부사관들 사이에서나 힘 좀 쓰지. 장교분들에게 힘이 있겠어? 아까는 내가 예빈씨 겁준다고 헛소리 한 거야. 근데 예빈씨 아버님은 다르시잖아. 대대장님한테 잘못 찍히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도 누구보다 내 맘 잘할 거 아니야. 우리 비슷한 처지에 그러지 말자, 응? 그러게 말이에요. 비슷한 처지면 서로 돕고 위해주진 못할 망정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남편들 계급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려먹었는지. 그럼 나는 뭐 갑질할 줄 몰라서 안 했나? 이제는 상황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 내가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까? 예빈씨, 내가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러면 나 좀 용서해 줄래? 뒤늦게 제 말을 믿고 상황 파악을 하던 여자는 이전까지 제게 보여줬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 앞길 막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자기가 그 꼴이 날까 싶어서 걱정하는 듯 겁을 먹고 있었죠. 자신도 당하면 꼼짝 못할 사람이 그동안 왜 죄 없는 나를 괴롭혔을지 저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강자 앞에 두려워하고 약자만 괴롭히는 그 여자가 혐오스러웠죠. 예빈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무릎 좀 꿇었다고 제 기분이 풀릴까요? 사모님은 그깟 무릎 한 번 바닥에 닿은 걸로 자존심이 퍽 상하시나 봐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웠는지 아세요? 남편 계급장이 부인들 계급장이라고 저를 괴롭히셨던 거죠? 그럼 어디 더 높은 계급장 부인 데려와 볼까요? 뭐? 누구를 말이야? 혹시 대대장님 사모님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예빈씨, 우리끼리 해결하자. 왜 그래, 응? 저희 엄마는 더 오래 관사 생활 하셨는데도 이런 일 당해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관사에서 이런 꼴 당하고 있던 거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싶어서요. 저도 그동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사모님은 뭐 얼마나 잘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희 엄마 불러올 테니까 이제까지 저 포함해 다른 아내분들한테 받아오신 대우 우리 엄마께 잘 좀 해보세요. 안 돼. 대대장님 사모님을 내가 어떻게 배? 그러지 말자. 자기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 응? 그 여자는 끝까지 둘이서 해결하자고 안달복달하며 사정을 했지만 그동안 당할 만큼 당했던 저는 그대로 그 여자를 용서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은 만큼만 되갚아주기로 결심을 하게 됐죠.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관사 생활을 하며 당해왔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관사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계시던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죠. 뭐라고? 지금까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아니, 어디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어떻게든 나 혼자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걸 보니까 더 못 참겠더라고. 어른들 일로 아이까지 괴롭힘 당할 수는 없잖아. 당연하지. 어디 그 여자가 귀한 우리 손주를 건드려? 진짜 나도 못 참지. 그러게 너는 그런 얘기를 왜 여태 안 했어? 진작 얘기했으면 엄마가 손을 썼을 텐데. 그때는 그래봤자 뭐 얼마나 괴롭힐까 싶었거든. 그냥 텃세 부리는 거라 생각해서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설마 유치하게 은퇴한 자기 원사 아버지 인맥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받아서 아빠 얘기까지 해버린 거야. 나를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봐서 그런진 몰라도 내가 거짓말한다 생각하더라? 세상에, 그 말만 들어도 어떤 여잔지 대충 알겠다.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요령 피우는 줄 알겠지. 애초에 요즘 군인 부인들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엄마도 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런 일 당했다는 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그것도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켜야 하니? 다들 눈치껏 하는 거였지? 그것도 옛날 말이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온 거잖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 사과받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참어? 네가 여기서 참아도 안 되는 거야. 한번 그냥 넘어가주면 그런 여자는 안도하고 나중에 똑같은 짓을 또 한다고. 너야 이제 아버지가 대대장인 걸 알았으니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니? 애들도 잘못하면 맞고 혼나야 하는 건데 그 여자도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게? 됐어. 네 아빠까지 갈 것도 없어. 엄마가 해줄게.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말하면 엄마가 똑같이 해주마. 자기도 역지사지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엄마는 그 여자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저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아, 그쪽이시구나. 우리 딸한테 갑질한 상사 부인이. 나 예빈이 엄마예요. 우리 남편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우리 제대로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내가 워낙 부대 일에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남편 직장 생활하는데 부인들이 끼어들고 간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한가한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따님을 못 알아뵙고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예빈 씨 괴롭힐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용서 구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빈이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애 하나 괴롭히는 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똑같이 당해보면 다시는 남 괴롭히지 않을까 해서요. 그쪽이 우리 애한테 남편 계급이 부인 계급이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럼 대대장은 상사한테 뭐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맘 같아서는 배로 돌려주고 싶지만 우리 딸이 당한 만큼만 하려고. 그걸 넘어가면 괴롭힘이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야겠네. 어디 뭐 어떻게 괴롭혔나 직접 말해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앞에서는 항상 떽떽거리며 말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던 여자가 대대장님 부인인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서 있는 게 통쾌했습니다. 똑같이 해준다는 게 그 여자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엄마 말처럼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 후로 엄마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관사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당했던 것처럼 대신 장을 봐오라고 시키고 세탁물 심부름을 시키며 똑같이 돌려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고생들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죠. 아마 그 여자도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남들 부려먹고 시킬 때는 좋았겠지만 똑같이 당해보면 악몽일 테니까요. 물론 겨우 몇 달 동안 제가 당한 일 모두를 되갚아줄 수는 없지만 저 대신 그 여자에게 똑같이 돌려주신 엄마 덕분에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시켜먹을 때는 남고생할 것 생각 안 하던 여자가 제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너무 통쾌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는 그 여자에게 김장을 시키셨습니다. 자네 내일 나랑 김장 좀 하자. 어디 한 100포기 하면 되려나? 예? 그렇게 많은 걸 저 혼자 다 해요? 내가 언제 자네 혼자 하래? 왜? 자네는 내 딸한테 김장하라고 불러놓고 혼자 일 다 시켰나 보지? 그럼 자네 혼자 다 하던가. 그게 공평하긴 하지. 아니면 뭐 불만 있어?
대대장님도 불러드릴까?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다 할게요. 결국 그 여자는 혼자 100포기 김장을 다 해야 했고, 엄마는 그 김장을 한 포기씩 나눠 담아 관사 아파트에 전부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관사 안에서도 왕따로 지내던 저를 걱정하신 엄마가 다른 부인들 보라고 일부러 그러셨던 거죠. 덕분에 저는 뒤늦게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별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대대장님 딸인 것도 알고 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마음 편히 인사도 할 수 없었죠. 엄마의 복수가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그 여자는 그 후로 남들한테도 갑질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이는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이 키우며 집에서 남편 내조하며 지낸다 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었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만 그렇게 괴롭혔던 게 아니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여자들을 돌아가면서 이간질시키고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했던 탓에 그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았더라고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쩔까 싶었지만 엄마 말대로 자기가 똑같이 돌려받았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진 저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